금요일 증시와이더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연기금이 순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짚어보고요. 미국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던 아이패드의 판매 재개 소식을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계속해서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짚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뛰넘고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유로존의 이 수축 국면은 여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 정권 교체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4분기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는 0.11% 빠지면서 19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6억 원, 261억 원 매수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코스닥 시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68% 상승하면서 53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5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29억 원 매도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90전 오른 1113원 40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3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의 현대차는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1% 내외의 강보합세에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41% 강보합세 나타내면서 9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신한지주는 0.52% 약보합세 보이면서 3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 이상 빠지면서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는데요. 4% 이상 상승하면서 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0.53%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SM이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6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1% 이상 빠지면서 11만 6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도 1% 이상 상승한 모습 보입니다. 위메드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메드는 캔디팡의 효과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현재 6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CJ는 0.66%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와이즈엔터테인먼트는 단기 급등에 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5%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하면서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 이상 하락하면서 1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도 2%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1.90% 빠지면서 25만 7,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게임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메드가 10%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65,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조이맥스 역시 14.98%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드와 조이맥스는 캔디팡의 효과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YD 온라인은 14.91% 하한가로 떨어진 모습인데요. 애니팡의 효과가 닳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4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의원총회를 연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현재 정원인시스가 3%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컴퓨터가 4% 이상 상승하면서 3,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주들이 장 초반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법원 심리를 앞두고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의 하락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웅진코웨이가 6%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요. 웅진에너지도 3% 이상 상승하면서 2,1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디램 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NAND 가격이 급등해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4.44% 상승하면서 2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0만 1,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종합과 지수가 3.6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시작할 때는 1994년인데요. 지금은 그나마 2포인트가 올라서 1992.36으로 0.18%가 하락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은 3.7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31포인트. 여전히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반적인 그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그다지 좀 재미있는 종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 이상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재미없는 증시가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소비 확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살펴보니까 9월 달에 민간 고용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좀 시장 경제에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같은 좋은 기운들이 미국 경제 실업률 하락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간 고용이 어저께 예상 밖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시장의 대응치는 14만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16만 명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 돼서 일단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업률이 지금 8.1%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8% 밑으로 끌어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ADP 민간 고용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는 많은 그 기대치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에는 비농업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실업 고용 증가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줄 것이다. 서프라이즈가 와서 7%대 후반이라도 좀 본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1%를 0.1%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오늘 민간 고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향후 금요일 이후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지표보다는 스페인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이번에 그 구제금융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19일 정도 전후로 정상회담이 있을 시점을 아마도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일 그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함께 시장에 끼칠 영향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어저께 미국 유가가 장중한테 88불도 번개했다가 종가가 88불 17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그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을 겨냥한 어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 좋게 해주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유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중국이 경기 둔화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를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유가의 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잇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의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론에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은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도 좋아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부분과 11월 6일 날 미국 대선 이후의 방향성이 유가는 결정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화학주에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향후 좀 더 화학주를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요? 예, 지금 방송 중에 그냥 갑자기 선물이 확 밀어내면서 지수가 한 8%, 마이너스 8% 이제 하락했죠. 오늘 종가상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한 2,000개 매도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51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사실 누적으로 보면 현재는 그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1,300개, 1,360개 정도의 누적 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매도로 돌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매도가 더 진행이 된다면 누적 매도가 5천 개 이상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미국의 어떤 민간 고용 외에 새로운 고용에 대해서 금요일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는 움직임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연휴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 진검다리 연휴였는데요. 연휴가 끝나면서 거래가 좀 활발히 진행될 걸로 사실 기대를 했었으나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의 이제 구제금융 그런 불확실성, 시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결국에 미국발 QE3에 대한 결국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논리 쪽에서 계속 QE3에 대한 그 회의론 결국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외국인의 어떤 유동성을 압박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500억 정도 팔고는 있습니다.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화요일 진검다리 연휴 중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올랐고 많이 지수는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 처분 제한이 좀 해제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이 땡긴 모습이었지만 결국 내일 이제 잠정 실적 3분기가 발표가 되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결국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릴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사이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88불대 다시 90불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이 화학업종, 유가에 민감한 화학업종을 또 260억 정도 던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의 매수 세력은 별로 없고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만 해도 좀 지수가 많이 밀리고 업종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시장에서 327억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179억을 사고 있습니다. 역시 연기금이 오늘도 좀 사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계속되는 펀드 환매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역시 화학업종이고요. 기관도 화학업종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모습.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중추절 이후에 경기부양책이 결국에 나오지 않을까 기관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이 18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50억 팔고 있습니다. 뭐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YG 엔터테인먼트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이제 등극 못하고 2주째 머무르는 모습이 뭐 실망 매물을 사실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뭐 뉴스로 인한 핑계고요. 투신권은 보시면은 9만 원대부터 많이 팔기 시작했고요. 개인만이 계속 붙으면서 시세를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뭐 투기 세력이 사실 붙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상당히 이런 엔터주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넥슨이 결국에 카카오톡 합류를 하면서 유메이드나 조이맥스, 카카오톡 지분을 갖고 있는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거칠기에 오늘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고요. 관련 게임주들, 드래곤플라이, 뭐 네오유즈 게임주, 컴투스, 라이브플렉스, 모바일 게임주들이 성장세가 또 돋보이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기간은 사실 많이 손 안 대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인이 손대고 있다는 건 좀 큰 손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시장이 수급이 좀 공백 상태고요.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좀 하락이 좀 짙게 나오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똑같습니다. 일단 미국발 Q3 어쨌든 지금 그 약간 회의감을 들고 있지만 좀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어떤 ISM 제조업 지수나 지금 서비스업 그리고 자동차 판매 그런 것들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결국 Q3 효과가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네. 자, 너무 겁먹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외국인은요, 부진한 업종은 버리고 좋은 업종만 골라 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요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500억 정도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 효과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기전자랑 화학업종은 좀 팔고 있는데, 뭐 전기전자 업종은 100억 정도 팔고 있고 화학업종 260억 파는 걸로 봐서는 일단 화학업종은 3분기 실적 우려에 좀 다시 또 대파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산 물량에 비해서 별로 팔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관이 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떨어진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좋은 업종들은 뭐냐 요새 또 보시면 음식료 업종이 계속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뭐 CJ 같은 게 10만 원이 넘어갔고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보다 뭐 CJ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돋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기관도 외국인도 부진한 업종을 좀 버리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 세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저가 바닥에서 확실히 부양책으로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은 어쨌든 많이 던지는 것보다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했겠지만 누적 순매수로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뭐 겁먹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연휴도 끝났고 주식 매수 좀 참여 좀 해보자. 근데 다만 좀 감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사실 또 주말 사이에 스페인 구제금융 그 신청이 늦춰질 수 있다. 그런 게 불확실성으로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좀 관망 분위기로 가는 일단 분위기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망 분위기가 좀 우세한 분위기고요. 어쨌든 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10월달 4분기에 처음 들여서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호주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예상은 이제 동결했는데 결국에 국내 이제 금통위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단기 호재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또 좋은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도 기관은 사실 다음 주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서도 계속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발 Q3 효과 점차 얼마 시행된 지는 안 됐습니다. 사실 뭐 한 달 거의 좀 안 됐는데요. 미국의 소비 회복 그리고 고용 지표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로
전파 파급이 된다는 거고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 이런 거는 Q3 효과가 분명히 확대 중이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해이론들 그리고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지수도 13,500 다우 지수로 치면은, 그리고 S&P 지수 500으로 치면 1,450 정도에서 계속 좀 옆으로 흐르는 행보 국면으로 일단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대를 보면은 미국발 Q3를 쓰기 직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엔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의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동성이 아래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여파를 누르는 것이, 그 반대로 누르는 것이 3분기 실적 우려입니다. 사실 3분기 어닝 시즌이 솔직히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이때 이제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사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거의 예상이 됐었고요. 4분기부터 개선이 가능한 업종을 찾으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 관련 업종 대표주 위주의 매매가 차라리 전차군단보다는 낫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차군단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비중을 낮추고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유주가 오늘 2%대 넘게 빠지긴 하지만 가격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솔직히 좀 가지시고요. 너무 기대감을 섣부르게 가지기보다는 어쨌든 항상 분할 매수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2일날 방송을 못했는데요. 1일날 버냉키 의장이 Q&A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짚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에 Q3를 제약이나는 그런 미국에서 버냉키 의장의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Q3 조치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분명하게 발언을 했고요. 초저금리 연장도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논리 공화당 쪽에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것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5년간의 저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악화시킬 수 있는 조짐이 나온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좀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의회를 결국에 압박을 했고요. 결국엔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한 그런 약간 정치적인 이슈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버냉키 의장의 그 FRB의 QE3 지금 조치는 고용과 소비를 분명히 진작시키는 거라고 자신있게 일단 발언을 한 거고요. 다시 그거를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을 10월달에 들어서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버냉키가 말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매매할 내용은 뭐냐? 결국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실적, 기본적인 펀더멘탈 시장이 아닌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대표 위주의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 이후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에서 대안주로 금융주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초점이 되는 건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번이 사상 최대 분기가 되고 결국에는 점차 갈수록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정유, 화학 업종, 그리고 일부 철강 업종, 조선 업종, 그리고 밤사이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QE3 효과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원자재 업종들이 빠지지만, 결국엔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고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내일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것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뉴스가 될 걸로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수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큰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내일 아마 이 정도 지수가 많이 조정도 안 받을 거고요. 지수가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여기서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많이 빠지는 업종 중에 제가 말씀드린 업종별로 분할 매수를 하시길 일단 권유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아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QE3가 나온 시점까지 거의 지금 조정이 거의 나왔습니다. 3주간 거의 행보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변동성을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로 접근해봐도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게임주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오늘 게임주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단기 매매 좀 주력을 하시는 게 맞지, 장타를 노리시다가 한 2, 3일 만에 좀 큰 수익을 내뱉거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열두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실적 우량주의 비중 확대를 말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단기 박스권 흐름 속의 관망세를, 정영훈 팀장은 박스권 장세, 조정 시에 매수하자, 최희용 대리는 스마트폰 부품주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정재훈 실장은 신고가 종목, 특히 또 바닥 종목에 관심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자동차 업종, 박소영 대리도 같고요. 정영훈 팀장은 화학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스마트폰 부품, 정재훈 실장은 IT 부품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어느덧 10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주 전에 QE3 발표 이후 추가 상승을 못하고 지수 2000선이 오히려 저항선이 돼서 관망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네, 돈의 힘으로 지수를 받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못한다면 현금 비중 확대가 좋아 보입니다. 특히 지수 2000선 근처에 오면서 펀드 환매가 급증하면서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수급적으로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띠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7월 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거침없는 반등이 3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부터 이어진 게임과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강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종목별 순환 매가 이루어지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종목마다 차별화된 움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과 바이오를 지금 매수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실적이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취매하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보다 상세히 들려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밀리언 셀러 기간이, 즉 100만 대를 판매한 기간이 불과 2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삼성 핸드폰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반증인데요. 네, 이런 눈부신 스마트폰의 성장의 수혜를 함께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야말로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마진율과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서 수혜주를 찾아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을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네,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IR 필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비슷한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이 있습니다. 네, 최근 가장 성장하는 분야가 스마트폰 관련 사업인데요. 네, 스마트폰 관련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노스가 가장 인상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크게 두 가지, IR 필터와 카메라 모듈의 생산, 그런 두 가지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흐름이고 3분기부터 갤럭시 노트용 블루피터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실적이 일취월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8월 초에 상장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얼마 전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자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가격적인 부담도 덜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2,600원 내외,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노스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목하기에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9월 유가 증권시장에서만 1조 300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여 월간 단위로 보면 올해 들어 최고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종목 분석해보고 언제까지 매수 행진이 이어질지 전망해봅니다. 법원이 지난달 26일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인으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선임하는 대신 채권단의 몫인 위험관리 임원에 막강한 권한을 줘 윤 회장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금지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이 다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는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으로 사건을 보낸 후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금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1조 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매수 행진이 이어질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연기금이 그 순매수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영업일로 5일을 제외하고는 9월 달 들어서 매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이제 1조 300억 규모라서 이제 상당히 그 올 들어서는 가장 큰 금액을 월간 단위로서는 가장 큰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그 주로 매수했던 그 가장 큰 업종은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현대자동차나 현대글로비스, 그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을 대거 매집을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현대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이런 매수 행진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다들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금은 이제 IT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샀는데 이들 업종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연기금이 샀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 같은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금융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매수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외국인 선호 종목 못지않게 연기금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는 한계는 아직 그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매수 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번 주 이제 5일 들면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실시가 되는데요. 3분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 이상 상당히 좋아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업종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정유, 그리고 게임, 화장품, 음식료 이런 업종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연기금이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의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유로존 문제나 뭐 중국의 경기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도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순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웅진그룹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법정 관리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채권단의 힘을 키워서 윤 회장을 견제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웅진그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금융감독원하고 금융계에 따르면은 이제 웅진홀딩스하고 이제 극동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후에 주채권은행인 이제 웅진홀딩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하고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가 만나서
윤석금 회장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는 윤 회장이 이제 채권단하고 상의 없이 그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윤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CRO라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최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자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윤 회장을 견제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윤 회장이 아무래도 웅진그룹의 중심이기 때문에 윤 회장이 그 경영권에서 빠지게 되면 계열사들의 어떤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윤 회장도 그 경영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윤 회장을 경영인으로서 채택을 하고 또 그 채권단이 주장하는 위험관리 인원을 또 막강한 권한을 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증권사 같은 이제 여러 다른 그 채권단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 회장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채권단 모임 같은 경우에 이제 홀딩스하고 극동건설에서 서로 다른 지금 채무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협의해줄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로존 문제나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이렌이 많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웅진그룹이 이제 이런 사태까지 간 거에는 극동건설이 해당하는 건설업의 부진하고 태양광 산업의 어떤 부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또 이제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용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해서 금융기관들에서는 지금 당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사들은 금융기관에서 더 자금을 얻는다든지 융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도 대기업들의 이자 연체율이 8월 말 기준으로 한 달 동안 44%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요즘은 이제 큰 사업 확장이나 M&A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애플사에 대한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탭 10.1을 다시 판매할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난 6월에 아이패드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이 일면서 판매 금지를 당했었는데요. 지난 8월에 배심원 판결에서 아이패드에 대한 어떤 디자인 특허 침해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판매 금지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항소를 한 거고요. 이 연방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기에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에서는 이제 이외에도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5에 대해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아이폰 5를 추가해서 스마트폰하고 아이폰 4S 그리고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의 이제 삼성의 이제 표준 특허 2건하고 상용 특허 6건을 침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폰 5도 포함을 시켜서 소송을 낸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삼성이 이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두 회사 간의 어떤 절충점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삼성이 애플사에 지불해야 되는 어떤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절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오늘장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는 7일까지는 중국이 휴장입니다. 전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비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9월 비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제조업 PMI 지수 53.7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2000선이 장중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086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이번 휴장 이후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제조업 PMI 지수 53.7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56.3에서 2.6포인트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비제조업 PMI 지수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50을 계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 이러한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비제조업 PMI 지수 급락세를 나타낸 것이 중국 내부에서 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하락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언제쯤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서비스업 PMI 지수 또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경제의 큰 폭으로 하락 기조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중국 내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7일까지 휴장인 중국의 경제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을 슬슬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예, 중소형 장세 조건이란 키워드를 다뤄봤습니다. 코스피의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재미없다,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은 중소형 장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형주의 투자 조건에는 첫 번째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테마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의 부재입니다. 대형주가 씌워주어야 중소형주의 강세가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만큼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시장과는 관계없이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매수체들이 있고 또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풀려있는 여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장으로서 언제 다시 이런 호기를 맞을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대형주가 쉰다면 움직이는 중소형주에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듣도록 하죠. 예, 첫 번째로 기관의 매도 약화란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일 수 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관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QE3 발표 후 꾸준하게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는 간간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일정 부분 펀드 환매가 줄고 있음을 또 지수가 단기 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은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었지만 지수로는 약 100포인트 이하의 하락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앞서 경험하셨다시피 상승이 나올 때는 50에서 7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자주 보였었고요. 하락의 경우에는 3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움직이는 시장의 평균치에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보통 상승은 더디게, 하락은 급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거꾸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기간으로서 지루할 뿐이지 시장의 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시의 최대 호재는 돈이 풀리는 것인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분명히 시장엔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타날 유동성 효과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하이닉스의 반격을 누수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이닉스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강세는 디렉감 하락에도 불구하고 랜드 가격이 급등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램 믹스체인지에 따르게 되면 9월 하반월 32기가 랜드 고정 가격은 8.6% 상승한 2.41달러에 거래됐고 64기가 랜드 고정 가격은 9% 상승한 4.2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5,300억 원,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 손실은 980억 원, 적자 지속으로 적자 전환하고 시장이 예상치인 영업 손실 113억 원을 하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PC 수요 부진에 따른 PC OEM 재고 조정, 또 이로 인한 상품 디램 가격 급락세로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PC OEM 재고 조정 기간이 3개월 지나가고 있고요. 디램 고정 거래 간격이 현물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에서 10월 디램 업황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랜드 업황은 이미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고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영업이익 9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의 상승은 7월부터 시작된 도시바의 감산과 랜드 업체들의 보수적인 생산, 또 운영이 9월부터 실제 공급량 위축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아이폰 5를 포함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랜드 현물 가격 상승은 10월 고정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액 중 랜드 매출 비중이 25% 이상인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하이닉스가 강했던 시기는 12월부터 3월입니다. 지금 그 12월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집을 좀 시작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CNS 자산관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김지현의 키포인트 진행을 하면서 아마 첫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목표가를 5,100원을 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고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서 추천할 수 있어가지고 무척 기쁜 마음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아직도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동사는 건물 종합관리 업체로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시설 보안 부분 전문 기술자를 800명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규 직원은 3,4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0여 개,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미팔군, 롯데백화점, 국민은행, 대우증권, 부산대학교 등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BTL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BTL 사업 진출로 연간 지난 5년간 13.8%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L 매출 비중이 올해는 15.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산업으로 올해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91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TL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에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20년에서 30년간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설 임대료 및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그 수익을 운영받아가지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사업입니다. 그럼 실적 성장세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부분은 배당입니다. 시가 배당률로 10%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년간 주당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을 보게 되면 2009년도는 약 한 6%였고요. 2010년도는 9%, 2011년도엔 10%로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대 고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를 이미 터치하고 두 번째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배당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4,900원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선절가는 4,5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